지저분한 매물 정보. 깔끔하게 정리된 매물 정보를 한눈에. 부동산 매물 정보의 혁명, 알키오스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알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16강 부동산 블로그 상위 노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모델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확도, 그 다음에 우선도, 그 다음에 선호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정확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정확도라는 것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의 키워드와 글을 쓴 사람의 키워드가 얼마나 일치되느냐, 이런 말이 정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산 아파트로 검색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게 글을 쓰려면 똑같이 벽산 아파트라고 쓰면 그게 정확도가 100%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벽산 아파트 급매물 정말 좋은 매물 나왔네요. 이렇게 쓰면요. 전체 문장에서 벽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한 25에서 30%밖에 되지 않죠. 그럼 벽산 아파트로 검색했을 때 벽산 아파트를 포함해서 글 제목이 길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려면요. 검색하는 사람의 키워드를 포함해서 글 제목이 짧게 쓰여져야 그게 정확도가 바로 높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정확도 하나만 가지고는 상위 노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지수에서 정확도가 높은 글이 상위에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쓴 글들을 이제 나중에 블로그 가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을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중개업 마케팅 교육, 중개업 마케팅 개설 등록 실무 교육 제주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길게 씁니다. 이런 방식을 다중 노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도를 높여서 쓰는 방식은 집중 노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집중 노출 방식으로 쓸 때와 이렇게 제목을 길게 쓸 때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그렇게 쓰느냐면 저처럼 블로그 지수가 높아서 상위에 뜰 때는 제목에다가 키워드를 여러 개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중개업 마케팅으로 검색했을 때 정확도를 높여서 쓰려면 중개업 마케팅 교육 제주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요. 저는 중개업 마케팅 개설 등록 실무 교육 제주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중개업 마케팅으로 검색해도 제 글이 노출되기를 원하고 개설 등록 실무 교육으로 검색했을 때도 제 글이 노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목에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동시에 공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죠. 근데 이 다중 노출 방식은 지수가 높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지수가 낮을 때 이렇게 제목을 길게 써주면 오히려 순위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순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가 아직 상위 노출이 되고 있지 않다면 정확도를 높여서 쓰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바로 이런 것이 정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선도인데요. 우선도라는 것은 이런 거죠.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텍스트를 한 줄, 두 줄 넣고 블로그를 올리는 것과 텍스트를 한 10줄 이상, 11줄 이렇게 길게 써서 올리는 것과 어느 게 지수가 높느냐. 당연히 텍스트를 길게 쓰는 것이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되겠죠. 왜 그래요? 글을 두 줄 쓰는 것보다는 여러 줄을 쓰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또 사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캡처해서 올리는 사진보다는 어떤 사진이 좋아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실사진을 올리는 것이 좋은 거고요. 실사진의 개수도 한 개, 두 장 올리는 것보다는 8장, 9장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사진을 찍은 것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사진이 많다는 얘기는 글을 읽는 사람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은 이러한 글을 좋은 컨텐츠로 여깁니다. 자, 이런 측면 외에도 또 우선도가 또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2010년도에 만든 블로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도에 만든 블로그가 있다. 근데 2010년도에 만든 블로그가 글을 1개 썼다. 또 얼마 전에 만든 블로그도 글을 1개 썼다. 그러면 어느 블로그가 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수를 가질까요? 정답은 2010년도에 만든 블로그가 훨씬 좋습니다. 1개 글밖에 쓰지 않고 지금 뭐 한 6년 가까이 글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좋으냐라고 질문하신다면 활동 지수라는 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글을 1개밖에 쓰지 않았지만 운영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만든 블로그가 작년도에 뭐 올해 지금 새로 만든 블로그보다 훨씬 지수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 운영하시다 보면요. 예전에 만들어 놓고 글을 뭐 1개, 2개 쓰다가 포기하거나 운영하지 않거나 뭐 그랬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이 지금 새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내가 2010년도에 네이버 블로그를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블로그에 글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에 첫 글이 쓰여져야 그때부터 활동 지수가 채점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선호도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선호도입니다. 이 선호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저 피드백이죠. 내가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으냐, 덧글을 많이 달았냐, 공감 많이 달았냐, 스크랩 많이 했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냐, 방문한 사람들이 얼마나 내 블로그에 오랫동안 머물러 줬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요,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이버는요, 검색 엔진 모델링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처음 쓸 때요, 상호명들을 많이 넣어요. 예를 들면, 장충동 왕족발 맛있어요. 이렇게 상호명을 넣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 관련 포스팅도 가능하면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음식 관련 포스팅을 하다 보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 인지도가 있는 스타들 그런 이름을 넣어서 포스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 관련 포스팅을 잘못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 음식과 관련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블로그를 운영해서 내 지수를 상승시켜서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블로그를 지금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글을 안 쓰는 것이 좋고요. 또 음식 관련 포스팅을 그래도 쓰겠다고 한다면 전체 글의 30%의 비중을 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개의 글을 썼다면 그 중에서 지금처럼 30%, 한 30개 정도 이상은 음식 관련 포스팅은 안 쓰는 것이 여러분 블로그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역삼역 근처 카페벤의 카라멜 마키아또 정말 맛있어요. 또 뭐라고 써요? 장충동 왕족발집에서 족발 먹었는데 맛있네요. 또 어떻게 써요? 오늘 가족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써요? 오늘 마신 커피 정말 맛있네요. 또 용인 에버랜드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갔어요 라고 하지 않고 저는 오늘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 다녀왔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의도적으로 어떤 회사의 제품명이나 이런 명칭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명칭들을 쓰게 되다 보면요, 검색 엔진이 여러분의 글을 상업적인 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업체명이나 제품명, 상호명, 노출을 안 시키면서 쓰는 것이 여러분 블로그 지수를 빨리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부 시간에도 1부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패턴을 만들지 마라.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글 제목이
역삼역 카페벤에서 뭐 커피 먹었어요. 그리고 본문 첫 줄에 역삼역 카페벤에서 커피 먹었어요.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럼 이제 검색 엔진이요. 그 패턴을 찾아요. 이 사람은 글을 쓰는데 50개 글을 썼는데 늘 제목이 본문 첫 줄이 똑같이 오네. 왜 그럴까요? 이 키워드를 상위 노출되라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어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글,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죠. 항상.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떨 때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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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사진. 어떨 때는 글, 글, 동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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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글. 이런 식으로 특별한 패턴 없이 자유자재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시키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글 속에 반영을 시키면요. 이러한 패턴에 걸리게 됩니다. 또 패턴에 또 뭐가 있죠? 사진. 똑같은 사진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행위. 이것도 이제 패턴에 걸리게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저품질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상호 전화번호 같은 걸요. 텍스트 형태로 계속 반복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상호 전화번호 안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텍스트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사진 안에다가 글씨로 집어넣는 거죠.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 속에다가 글씨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엔진은요. 사진을 분석할 때 그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다가 여러분 상호명과 전화번호 넣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에 들어가는 이런 키워드나 숫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벽산 아파트라는 블로그를 벽산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본문 내용에다 벽산 아파트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처음에 블로그를 키울 때는요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지수가 되면요 그때는 본문 내용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요. 처음에 블로그를 키울 때는 이런 키워드를 반드시 넣으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품질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하시는 게 오히려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인터넷 선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때 크게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세 개죠. SK, KT, LGT. 그런데 지역마다 뭐 구로 케이블, 양천 케이블 이런 식으로 케이블망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그 케이블망을 이용해서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연결하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저희 K마스터 카페는 16,0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의 중개업 마케팅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회원들이 저한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왜 저품질 걸렸을까요? 하는 상담이 거의 하루에도 뭐 몇십 통씩 오기 때문에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케이블망을 사용하는 그런 블로거들이 주로 저품질에 잘 걸리고 또 최저가 블로거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요. LGT, KT, SKT 이 통신사 이 세 개 정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SK에서 오래 사용했는데 이상하게 딴 데서는 블로그가 잘 상위 노출이 됐는데 이상하게 이 지역에 와서 이 통신망 쓰고부터는 상위 노출이 잘 안 된다. 그렇다면 통신사를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통신사를 오래 쓸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경품도 좀 챙기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해라. 예를 들면 제가 중개업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제목에 쓴다면 제주에서 중개업 마케팅 교육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 마케팅 교육 제주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는 앞쪽에 위치시킨다.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글자는 10자 이내로 짧게 써야 검색했을 때 정확도가 높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외부 특강을 전국을 다니면서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에 한번 특강 갔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 약 한 65세에서 70대 정도 되시는 한 회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맨 뒤쪽에서 막 인상을 뭐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상을 쓰실만 하더라고요. 그분이 1년 동안 블로그를 독학으로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블로그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공부를 해서 블로그를 운영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옆 부동산에는 젊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자극을 받아서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검색에서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느 순간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 효과도 없는 거 왜 해야 되지? 그래서 화가 나서 마우스를 집어 던져버리고 키보드도 던져서 뽀개버리고 막 그랬던 적이 2번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도 그렇게 던져놓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중개업을 하는 이상 이거 살아남으려면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다시 시작하고. 그런데 해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특강에 오셔가지고 저희 강의를 이제 K마스터즈에 신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상위 노출이 되셨는데 제가 상위 노출되는 회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회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작에 이걸 배워서 공부했더라면 1년 동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것을. 그때 이걸 제대로 공부해서 상위 노출돼서 블로그 고객을 내가 모았다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것을 내가 1년 동안 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이 고생을 했는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유료 강의를 듣고 안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운영하는 것과 모르고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는데 나는 별로 블로그가 잘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블로그를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지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는요, 컴퓨터를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 상위 노출 기준과 컨텐츠를 어떻게 고객을 유혹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이웃이 있어요. 내가 이웃을 추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웃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서로 이웃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웃을 신청할 때 내가 서로 이웃을 신청해서 서로 이웃이 되는 것보다는 그분이 나한테 이웃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내 지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B한테 서로 이웃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요, 좀 쉽게 설명하면 사람과 사람의 사랑으로 얘기하면 돼요. 자, A가 B한테 우리 서로 사귀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B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A가 B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죠. 블로그에서도 서로 이웃 신청을 했는데 B가 응답이 없으면요, A나 B나 둘 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가 B한테 서로 이웃 신청을 했는데 승낙을 하면 B는 A라는 이웃 1명이 생기는 거고 A는 B라는 이웃 1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서로 이웃 신청했는데 B가 거절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A가 B한테 이웃 추가를 한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서로 이웃 신청을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락해 주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거절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내가 신청한 이웃이 10명인데 나를 신청한 이웃이 100명이라는 뜻은 이 사람의 블로그가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추가한 이웃보다 나를 추가한 이웃이 많은 블로그를 더 좋은 컨텐츠로 생산하는 블로그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서로 이웃 신청하는 모든 사람을 다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그 사람의 컨텐츠가 좋은 경우
그런 경우에 수락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좀 상업적인 글을 쓰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거나 어떤 홍보용으로만 쓰는 그런 블로거들은 다 거절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상위에 뜨고 있는 블로그들은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요, 여러분 블로그가 상위에서 오랫동안 계속 머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재방문자입니다. 자, 여러분 블로그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왔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 블로그를 또 보기 위해서는 뭘 할까요? 즐겨찾기 추가요? 즐겨찾기 추가는 그 사람의 사이트로 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새로운 글을 썼을 때 나한테 알려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유 추가를 하면요, 그 사람이 새로운 글을 썼을 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유 추가를 하게 되죠. 이유 추가를 한 다음에 한 번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이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 자, 체류 시간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블로그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죠. 열어놓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열어놓고 있는 거지만 검색 엔진은 열어놓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글을 읽고 있다. 왜 읽을까요? 컨텐츠가 좋으니까 읽는 거죠. 만약에 체류 시간이 짧다면 왜 그럴까요? 들어가 봤는데 내용이 별게 없으니까 바로 창을 닫고 나오죠. 바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률이 빠르고 높은 블로거들은 컨텐츠가 좋지 않은 블로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페이지 뷰죠. 페이지 뷰. 페이지 뷰가 뭐예요? 페이지 뷰는요, 그 사람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다른 글을 클릭해서 또 열어보는 거죠. 그럼 페이지 뷰가 2가 되겠죠. 또 이 사람의 글을 읽고 또 다른 글을 또 클릭해서 또 열어보는 거죠. 그럼 페이지 뷰가 3이 돼요. 자, 페이지 뷰가 높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다른 글도 클릭해서 열어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방문자, 체류 시간, 페이지 뷰 이 세 가지는요,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 뼈대와 같은 부분이고 네이버 검색 엔진은 계속 변화하죠. 기준을 바꾼단 말이죠. 바꾼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항목은 제목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상위 노출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됐다가 블로그 좀 운영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상위 노출됐다가 좀 운영하다가 저품질에 걸려서 상위에 뜨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왜 상위에 떠 있는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리게 되느냐? 이 세 가지 항목이 만족이 안 되면 저품질로 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이에요. 근데 재방문자 그대로, 체류 시간도 짧고, 페이지 뷰도 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상위 노출이 돼서 사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피드백이 안 좋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품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피드백이 안 좋게 나오느냐? 상위에 떠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면요, 그냥 일상적이나 정보성 글을 올리지 않고 거의 상업적인 글만 매일 도배하듯이 올리기 때문에 페이지 뷰나 체류 시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고 저품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 핵심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관련돼서 총 16강의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블로그 마케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상 마케팅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블로그 마케팅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시기만 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 마케팅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16강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지저분한 매물 정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물 정보를 한눈에. 원클릭으로 알토마토 홈페이지와 집통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알토마토 TV 광고까지. 알키오스크와 TV 연결만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쉽고 간편한 설치. 부동산 매물 정보의 혁명, 알키오스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